PRP 주사가 효과는 제일 좋은데 너무 아파요, 주사가. 근데 이것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생기면 걷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얘는 고통의 정도가 엄청 심하죠. 뭐 우울증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일상생활이 어렵죠. 오늘 저희는 개고생하는 정형외과 질환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힘든 질환이 어떤 건지. 근데 다 힘들죠. 다 힘들지. 일단 첫 번째, 통풍 대 추간판 탈출 증후군. 통풍은 그 음식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면 몸에 분해돼서 이제 요산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그게 배출이 안 되면 얘가 몸속에 떠다니다가 이제 관절에 모여서 이제 침착하는 병이거든요. 심한 사람들은 결절도 생겨요. 관절 주변으로 석회 쌓이듯이 요산 결절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풍 발작이 생기면 걷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근데 비교적 이거는 치료는 쉬워요.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루 이틀은 좋아져요. 추간판 탈출 증후군은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터진 게 추간판 탈출된 거니까 얘는 고통의 정도가 보통 물론 이제 탈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엄청 심하죠. 뭐 우울증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그 정도시네요. 네, 그 정도로. 치료 난이도는 좀 어때요? 저번 목 디스크 영상에서 했지만 90% 이상은 6개월 이내에 좋아는 지는데 그 뒤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 그럼 확실히 미치는 영향도 좀 크겠네요. 고통스러워서 일상생활이 어렵죠. 원장님 생각했을 때 더 힘든 건 어떤 건가요? 추간판 탈출 증후군이. 그래요? 그 다음 50견대 방아쇠수지. 50견이란 말은 틀린 말이고 동결견이란 말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하는데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굳는 병이에요. 굳어요. 어깨가 굳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확 줍니다. 그리고 통증도 엄청 심해요. 치료는 염증 있는 부분에 주사 놔주면 많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발을 잘해요. 그러면은 또 아파서 주사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완치는 없느냐? 대부분은 한 2, 3년 정도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좋아져요. 100%는 아닙니다. 주사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맞아야지 하고서는 견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사 맞으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주사 맞고 견디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사 맞고 좀 재발을 예방하려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돼요. 다시 굳지 않게. 말 나온 김에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뭐 내성이 생긴다,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과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용량을 많이 안 씁니다. 사실 먹는 약이 제일 부작용이 심하고요. 주사제는 어차피 국소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예전이랑 다르니까. 네, 예전에는 다르게 잘. 그럼 그 다음에 방아쇠수지. 검지에 많이 생겨서 방아쇠수지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소리가 나요. 딸깍딸깍 걸려서 방아쇠수지라고 하는데 손가락 다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 힘줄이 이제 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활차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활차가 없으면 모든 관절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MCP 조인트라고 하는데 MCP 조인트 위에 있는 A1 활차가 손을 많이 쓰다 보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니까 힘줄을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게 잡으면 딸깍딸깍 걸리는 거면서 통증이 있고 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주사 치료하면은 염증이 가라앉아서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쓰니까 염증이 심해서 다시 또 염증이 있고 그럼 또 주사 맞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두꺼워지면 주사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이 활차를 잘라주면 돼요. 요새는 하키나이프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외래에서 그냥 시술로 할 수 있어요. 원장님 생각했을 땐 당연히 50견이죠. 당연히 50견이 올라가는 걸로. 척골 충돌 증후군 대 외상 내상 과염. 외상가염은 이제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고 내상가염은 골프 엘보라고 많이 그러는데 근육이 내상가염 쪽에 붙고 등 쪽으로 해서 외상가염 쪽에 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팔을 많이 쓰면 이게 테니스는 이렇게 치고 골프도 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근육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이 힘줄이 자꾸 당겨지면서 낡아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도에 따라 좀 어려운데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쉬기만 해도 좋아지세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봐보면 찢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치료가 어려운데 PRP 주사가 효과는 제일 좋은데 너무 아파요, 주사가. 척골 충돌 증후군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목에는요 척골하고 손목뼈 사이에 TFCC라고 삼각섬유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은 TFCC가 손상을 좀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게 척골 충돌 증후군인데 이게 사람마다 척골뼈가 변이가 있어요. 요걸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죠. 그거는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네, 대부분 그냥 비틀지 않고 안 쓰시면 좋아지는데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제 주사나 충격파 치료를 하면 좀 빨리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수술해갖고 그 척골을 단축하는 수술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저는 외상 내상과염이 더 어렵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부주상골 증후군대 척추관 협착증. 이 부주상골이 뭔가요? 이제 우리 발에는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원래는 성장판 때문에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이가 들면 이게 붙어야 되는데 간혹 안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상골이라는 뼈에 힘줄이 3개가 붙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울퉁불퉁한 데를 많이 걸을 때 이제 거기 자극이 되면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부주상골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고 가끔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생기는, 그런 분들은 깔창을 쓰시라고, 예, 중족부를 좀 받쳐주는 깔창을 쓰시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뼈가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조심하셔야죠.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 뭐예요?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 주변으로 뼈가 막 자라거든요. 척추관에 협착이 일어나면은 뼈만 자란 게 아니고 디스크도 이제 낡아가지고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져가지고 협착이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노화가 가장 큰... 그렇죠, 그렇죠. 얘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죠. 뼈랑 디스크 다 긁어내고 쇠를 박아가지고 아예 협착 있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하지 않은 경우, 너무 꽉 눌리지 않은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은 좀 완화가 되죠. 그럼 둘 중에서 원장님 생각했을 때 더 힘든 건? 당연히 척추협착증이죠. 자, 그 다음 회전근개 파열대 아킬레스 건염. 회전근개는 우리가 이제 어깨를 지지하는 근육이 4개가 있어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극상근이 제일 염증도 잘 생기고 잘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지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죠. 쟤는 보통 뭐 하다가 그래요? 이것도 오래 써서 낡아서 찢어지는 거예요. 젤을 많이 쓰려면 어쩔 때 좀 많이 팔을 써요? 들 때 많이 쓰죠. 드는 걸 많이 하면은? 들 때 많이 쓰는데 아킬레스 건염은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저도 사실은 농구하다가 가끔 아프거든요. 그럴 때 충격파하면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바로 좋아지나요? 그러면 원장님 생각했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이 좀 더 아, 고생을 그럼요. 한다. 예. 그 다음 손목 터널 증후군대 족저근막염.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건가요? 손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손목에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 막 안에 안타깝게도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염증이 생기면 정중신경에 염증이 같이 생기면서 신경에 자극이 돼서 손이 저린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해주는 마우스 있죠? 옆으로는, 예, 그쵸. 버티컬 마우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 자꾸 눌리니까. 아,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그래도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수술하면 돼요. 수술해서 그 손목 터널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한글로 하면 발바닥 근막염인데 종골 쪽에서부터 발바닥 쪽으로 이제 디딜 때 지지를 해주는 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많이 걸어서 그런 거죠. 근막이 낡아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치료를 하려면은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요새 충격파를 많이 하죠. 그쪽은 주사를 많이 하진 않아요. 이제 충격파 치료로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주사 치료도 하죠. 집에서 환자분들이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밀듯이 하는. 네, 맞아요. 병밀기. 발 뒤꿈치 땅에 붙이듯이 해갖고 당겨주는. 그러면은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족저근막염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턱회성 건염 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턱회성 건염이 뭐죠? 회전근개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있잖아요. 힘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상이 됐을 때 자연 치유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얘가 힘줄로 아물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아물긴 아물어야 돼.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석회로 아무는 거예요. 이 석회가 있다고 다 아픈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석회가 있다가 힘줄로 다시 변할 때, 그러니까 석회가 녹을 때 통증이 심해요. 그때 이제 치유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통증이 심해서 팔도 못 들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놓으면은 좋아지죠. 근데 이제 석회가 남아있으면 또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충격파 치료를 해가지고 그거를 흡수시켜갖고 석회를 힘줄로 만들어주면은 많이 좋아지죠. 근데 이제 충격파로 잘 안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할 때 주사기로 니들링이라고 해서 석회를 깨요. 주사기로. 그 다음에 충격파를 하면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퇴행성 관절염 왜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무릎 관절염 영상 찍었지만 그냥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노화의 과정이니까 이제 다 다르면 인공관절. 그럼 원장님 생각했을 때 둘 중에 더 힘든 건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이죠. 당연히. 어깨 충돌 증후군 대 연골 연화증. 어깨 충돌 증후군이 뭔가요? 극상근 힘줄이 이 견봉뼈하고 상완골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 완충해주는 벌사가 있어요. 이 어깨를 자꾸 많이 쓰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힘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주사 치료하고 충격파 해갖고 힘줄 강화시켜주면 많이들 좋아지세요. 근데 이제 심한 분들은 깎아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얘도 그럼 많이 써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연골 연화증은 뭐예요? 우리가 무릎이 있으면 대퇴골하고 슬개골 사이에도 관절이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연골이 있겠죠? 그냥 펴있을 때는 여기 압력이 별로 안 가해지는데 이걸 구부린 상태에서는 120% 정도 더 하중이 가해져요. 슬개골에. 그러면은 이 슬개골이 자꾸 이 하중이 가해지면 여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거거든요. 계단 등산 이런 거 많이 하시거나 쪼그려 앉아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압력이 많이 가야 되니까 연골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원장님 생각했을 때 둘 중에서 더 힘든 건? 충돌증후군인 것 같아요. 쉬면 많이 좋아지시고요. 허벅지 근력 운동 많이 하시면 좋아져요. 충돌증후군은 좁아져 있어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재발을 잘하죠. 재발도 네. 잘하고. 관절염 대 오십견. 저는 관절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십견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사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차가 크다. 물론 퇴행성 관절염도 개인차가 크지만 이건 한 번 달아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 추간팔 탈출 증후군 대 족저근막염. 이건 추간판 탈출증후군이죠.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대 외상대상 과염. 이거는 좀 둘 다 안 좋은 병이라서 굳이 따지자면 회전근개 파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깨가 아무래도 더 많은 가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외래상가염은 찢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쉬기만 해도 많이 좋아지시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안 하면 계속 아프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대 어깨 충돌 증후군. 당연히 척추관 협착증이죠. 이거는 뭐 걷기가 힘드니까. 충돌증후군은 그냥 어깨 안 쓰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강 회전근개 파열 대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재활 끝나고 나면은 거의 정상 생활이 다 가능하고 경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 수술이 크고 피도 많이 나고 쇠를 박아야 되니까 환자한테 이제 가해지는 부담도 더 큰데다가 수술해도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관절염 대 디스크. 야, 이거는 뭐 둘 다 힘들죠. 저는 무릎 관절염이 더 힘들다고 봐요. 아까 말한 대로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병이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게 참 그렇고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병이고, 물론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은 훨씬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물론 아픈 통증만 비교하면은 추간팔탈증이 더 아파요. 그래도 이거는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지니까. 자, 마지막 척추관 협착증 대 무릎 퇴행성 관절염. 둘 다 물론 치료가 어렵고 이거는 그냥 계속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척추관 협착증이 더 안 좋은 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끝으로 가면 인공관절이라는 솔루션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면 그래도 결과가 많이 좋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마디 생겼을 경우는 수술도 어렵고 하고 나서도 다른 마디가 또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셔서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디스크가 심해지면 척추관 협착증까지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디스크가 낡아가지고 얘가 완충작용을 못 해주면 자꾸 부딪히고 이러면 뼈가 자라고 뭐 이래서 결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는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노후에 내가 얼마나 괴롭냐 안 괴롭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무릎도 마찬가지긴 하죠. 어쨌든 최종 우승은 척추관 협착증이 협착증. 됐습니다. 네. 오늘은 16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화나 퇴행성 병이 많은데요. 초반에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 심해지기 전에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통증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 받고 치료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욱이었습니다.